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김철웅입니다. 오늘은 환승연애 2 혜연씨가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나연씨에게 거짓말하는 장면인데 나연씨랑 가장 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이제 전시간 전전시간 했던 영상들은 좀 보고 와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거기에 담겨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친함은 뭐예요? 지금 하루짜리야. 자기가 여기서 외로울 거를 배려해주는 착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친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지.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걸 숨기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규민씨의 전 여자친구다, 이게 다가 아니지. 나는 규민씨를 사랑한다. 규민이는 나에게 남편 이상의 존재다. 단지 전 남자친구지만 그런 마음으로 나는 저 사람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마음을 숨기고 친해지는 거라서 다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지도 않고 그럴 수 있는 관계도 아닌 것 같고, 하지만 뭐 굳이 친하다고 하면 나연씨랑 제일 친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이 그랬을 거야만, 누구랑 제일 친하세요? 라는 질문의 대답이었을 수 있겠지. 그래서 그냥 나연씨랑 제일 친하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혜은씨는 원래 그렇게 막 폭넓거나 깊은 인간관계를 많이 맺은 사람은 아니어서 그냥 이 정도로도 친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건 규민이가 엮여있지 않다면 제일 잘 맞고 제일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나연씨가 되게 밝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사실은 다른 사람이랑 갔다 오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한 방에서 이렇게 바로 옆 침대에서 자고 이랬으니까 잠깐이라도 좀 정이 들고 이제 그랬겠죠. 혜연 씨가 이렇게 막 인간관계가 넓지 않다는 게 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 자체는 되게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한테 쉽게 또 마음을 열고 싶어하는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의 성향이 다른 사람들보다 뭐랄까, 혜연 씨 자체가 눈치가 빠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노련함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나연 씨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게 빠른 사람이거든요. 사회적인 표현 이런 게 되게 뛰어난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쉽게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니까 조금 차이가 있긴 하죠. 제발 다른 사람이랑 가게 해달라고. 수건을 핑계로 이제 규민 씨랑 잠깐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도 그냥 장난 몇 마디 했지만 잠깐이었지만 그걸로 행복해요. 저거는 저만큼 사랑한다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혜연 씨의 일상이 너무나 지금 불행하고 외롭고 마음이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행복한 거거든요. 이건 지금 혜은 씨의 중독 증상을 더 강화시키는 상황이에요. 내가 일상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 잠깐의 음주가 너무 행복한 거야. 그게 중독이거든요. 지금 여기 와서 지금 혜연 씨가 더 힘들어, 마음이.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길 바라고 차라리 다른 사람 만나서 좀 사랑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근데 문제는 여기 와서 그 중독을 강화시킬 수 있을 만한 상황에 자꾸 처한다고요. 고통은 이걸 혼자 힘으로 이겨내는 건 진짜로 어려워요. 쉽지 않아. 규민 씨는 티를 좀 안 냈으면 좋겠다. 뭐 마음 쓰이거나 하진 않는다, 그 친구한테. 근데 사람들한테 들킬까봐도 싫고 자꾸 자기 마음 보여주는 게 너무 직설적이고 부담스럽다. 한편으로는 혜은 씨가 아예 다른 사람 만나버리고 그냥 쿨하게 대하면 규민 씨가 이렇게까지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의 규민 씨는 그런 마음 이전에 이 사람이 부담스러운 마음이 훨씬 더 큰 거죠. 보고 싶고 이 사람이 궁금하고 이런 가족 같은 마음은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나의 일상을 방해한다? 이건 안 되는 거지. 예전에도 사귈 때도 규민 씨는 혜연 씨의 그런 부분을 싫어했단 말이죠. 자꾸 자기의 일상을 못하게 만드는. 예전에 이제 둘이 군대 시절이나 이렇게 전역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럴 시절에는 괜찮았지. 그리고 혜은 씨만 승무원일 때도 괜찮았어요. 근데 규민 씨가 자기 일을 할 때는 나는 다른 사람이 돼야 돼. 시간도 다르게 써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이 사람은 못 견디는 거지, 혜연 씨는. 우리도 계속 평생 먹던 라면이 맛 변하면 싫어하잖아요. 회사에다 컴플레인 걸잖아. 내가 사랑하는, 내가 중독돼 있는 규민이가 변하면 싫지, 혜연 씨는. 못 견디죠. 그래서 그거 갖고 찡찡대는데 그게 심지어 없어져 버려. 그러면 그제서야 내 잘못이구나 생각하지만, 맛 바뀌었다고 라면 회사에다 컴플레인 걸었는데 그 라면이 더 이상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출시 안 합니다 이러면 후회하지. 아, 괜히 컴플레인 했네 이러면서. 예시가 너무 좀 형이 하악적인가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토킹룸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대화를 하러 가요. 누구랑? 내 전 남자친구가 데이트할 상대들과 내가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민 씨한테 원래 한 표도 오지 않았다가 저 두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서 그 두 사람이 규민 씨와 데이트 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투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규민의 X, 규민의 전 여자친구인 혜연 씨가 답변자가 돼서 그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목 데이트였으니까 그 두 사람이 규민에게 마음이 있다는 게 된 거예요. 답변자 입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싶고 진실을 알려주기 싫고 불안의 장소였다. 혜연 씨의 머리는 알아요. 답변 잘해주고 이 사람들한테 좋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해. 근데 혜연 씨 마음은 뭐예요? 뭐야? 얘네들 불륜하겠다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이게 무의식 속에 있다고요. 얘는 내 남편 이상의 가족 이상의 애착인데 얘네가 감히 지금 거기에 오는 거야? 이게 지금 혜은 씨의 마음인데, 물론 혜은 씨의 머리가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틀린 마음인데 그 마음을 완전히 지울 수가 없어. 그 마음을 완전히 안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사랑이 너무 커. 내 애착이 너무 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고 나는 계속 느껴져. 그런데 그 관계를 지금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심지어 원래 이 사람들처럼 친근함이나 라포가 형성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자마자 얘네들은 내 적이야. 하룻밤 좀 친근하게 나를 대한 줄 알았는데 다음날
내 남편이랑 데이트 나가. 속이 썩어 문드러지지. 여기서 또 멘탈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이건 정말 전 되게 감정 잘 조절하는 사람인데 나도 지금 내가 혜연 씨 같은 입장이라고 하면 나도 감정 조절 안 될 것 같은데? 멘탈 관리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제 다음날 규민 씨와 데이트를 나가는 나연 씨가 규민이랑 얼마나 만났어? 혜연 씨가 거짓말해요. 규민이랑 1년 만났어. 횟수로는 8년을 만났거든요. 실제로 만난 시간만 하면은 6년 4개월이고 여기서 혜연 씨의 거짓말은 혜연 씨의 바램이기도 해요. 내가 이 사람이랑 그냥 1년만 만났더라면 이 사람이랑 안 본 게 15개월 정도 됐으니까 1년 넘게 안 만났으니까 그 만났던 시간에 그런 행복을 잊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을 이런 괴로움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바램이 있거든요. 이 거짓말에는 혜연 씨의 바램이 담겨 있어요. 나연 씨가 언제 만났어? 뭐 1년 전쯤이었어. 헤어진 지 얼마나 된 거지? 헤어진 지 1년 됐고 1년 정도 만났어. 그냥 다 1년으로 통일시키는 거죠. 이거 누가 들어도 거짓말인 거 알아요. 왜냐면 규민 씨가 이미 진작에 자기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걸 다 알아. 감으로라도 알아요. 그러니까 혜연 씨는 진짜 대접하기 싫었고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규민 씨를 찍었잖아요. 데이트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6년이나 사귀었다고 얘기를 하면 더 좋게 볼 것 같아서 사귄 기간 절대 거짓말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뭐 6년 사귀었다고 더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남자 입장에서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도 혜연 씨가 뭔가 남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저렇게 거짓말 안 해요. 그냥 차라리 기간이나 이런 거는 사실대로 말하고 그 와중에 이 사람이 뭐 바람을 너무 폈다던가 아니면 그 와중에 뭔가 나쁜 그런 행동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살짝 흘리지 뭐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 나는 도저히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 사람한테 의심할 만한 거를 그냥 살짝 심어놓지 저런 식으로 대놓고 거짓말 안 해. 저렇게 거짓말은 어떻게 돼요? 혜연 씨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혜연 씨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게 그건 뭐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규민이가 좋은 사람이구나가 돼버리는 거죠. 그걸 혜연 씨가 완전히 몰랐을까? 어느 정도 알지. 근데 이 상황에서 너무 멘탈이 깨져버린 상황이니까 그걸 생각을 못했겠죠. 그리고 혜연 씨는 그렇게 원래부터 남을 속이는 거를 즐겨하는 사람은 아니야. 자기 감정을 숨기고 그냥 아닌 척하고 이런 거는 잘하는 사람이어도 참을성은 좋은 사람이어도 악의적으로 남을 속이는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거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존심을 지키는데 아니면 자기 바램을 거짓말에 섞어서 뱉는데 집중하는 것 뿐이지 규민의 신뢰를 높이는 꼴밖에 안 된다고요. 그리고 혜연 씨한테는 피해의식이 있거든.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실제로 불쌍한 면이 있고. 물어봅니다. 어차피 이런 걸로는 정보가 안 되겠구나 싶어서 나연 씨가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규민이한테 마음이 있어? 마음이 있어. 제외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지금 혜연 씨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바뀌길 바래요. 진심으로 바뀌길 바라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규민 씨밖에 없어. 규민이한테 문자 보낸 적 있어? 나도 있긴 해. 실은 맨날 보내고 있죠. 근데 있긴 해라고 표현해요. 왜냐면 그게 너무 힘들거든. 받은 적은 있어? 고민하지만 받고 있어. 근데 여기서는 거짓말인 거 알죠. 혜연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걸 알지라도 그냥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만큼 우리 둘은 견고하다. 아직 내 의지도 강력하다. 여기 와서 규민이랑 대화는 많이 했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했어. 다 바램이잖아요. 문자를 받는 것도 바램이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바램이고 생각보다 많이 하려면 어느 정도로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전혀 거기 미치지 않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날 때 누가 더 좋아했어? 규민이한테 훨씬 더 많이 사랑받았었어. 그러니까 규민이가 날 더 많이 좋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데이트할 여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장점이야. 자기의 상처가 좀 덜 아프려고 자기의 바램을 이렇게 쏟아내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혜연 씨가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짓말에 막 의도해서 무언가 상대를 조종하려는 그런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 속에서의 규민이가 너 때문에 고생했다고 그랬잖아. 무슨 고생을 했어? 그냥 싸울 일이 많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미안한 일들이 많더라고. 잘 못해줬던 거야? 후회가 많이 됐었어. 규민이가 해준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놓고 규민 씨 욕을 할 수도 없어.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을 또 얘기를 해버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혜연 씨는 참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연 씨가 생각합니다. 내가 봤을 때 헤어짐의 그 규칙은 저 혜연 씨한테 있었던 것 같다. 이상해서 혜연 씨라는 거를 확정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겠지만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규민이가 이번에 데이트했잖아. 기분이 어땠어? 좋지는 않더라고. 내가 데이트해도 괜찮을까? 근데 그것도 좋지는 않을 것 같아. 혜연 씨가 질문을 합니다. 규민이를 알아가고 싶은 거야? 호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연 씨가 호감이 있다는 식으로 대답해요. 호감이 없진 않아 라는 대답으로. 어떤 모습에 호감을 느낀 거야? 성숙하고 따뜻한 모습? 근데 규민이 생각보다 엄청 차가운데? 근데 혜연 씨는 이건 또 사실이죠. 자기가 차가웠던 모습에 상처를 받았으니까. 차가운 모습이면 좀 무뚝뚝한 스타일인가? 무뚝뚝하고 표현도 많이 어색하고 서툰 편이지. 과거에 귀여워하던 규민이도 표현이 많고 그랬던 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때는 혜연 씨가 다 표현했었으니까. 혜연 씨는 약간 그 충동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막 사랑한다고 귀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규민 씨가 굳이 안 해도 그냥 그거를 잘 리액션만 해줘도 둘 사이에는 좋은 공기가 흘렀었겠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이제 규민 씨가 그걸 부담스러워하니까 혜연 씨는 상처를 받았을 거고 나연 씨가 마지막으로 규민이 취향 알려줄 수 있어? 그 마지막쯤에 나연 씨라는 확신을 했대요.
왜냐면 채팅룸에서 물어봤을 때도 취향이나 이런 걸 물어봐서 그런 말투 같은 게 비슷했겠죠. 궁금한 거나. 규민이 취향은 딱히 없고 규민이가 호불호가 있는 편이 아니라서 취향이랄 게 없어. 그냥 착한 사람 좋아해. 연애할 때 장단점을 물어봅니다. 단점은 자존심이 좀 세. 너한테도 자존심을 많이 부렸어?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특히나 이제 두 번째 제외하고 나서는 자존심을 많이 부렸겠죠. 그리고 혜연 씨는 실제로 동생은 아니지만 동생 같은 그런 느낌, 막 귀여워하는. 근데 어느 시점에서의 규민 씨는 그게 싫어졌을 거라고 했잖아요. 규민 씨는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됐고, 그래서 더 자존심 부리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겠죠. 자기의 과거와 단절하고 싶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규민 씨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런 컴플렉스를 잊어버리려고. 리더십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면을 되게 탄탄하게 써오고 있는데 혜은 씨는 자꾸 그 가면을 벗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지. 데이트 한 번 했을 텐데 그것보다 더 기대된다는 말에 이제 혜연 씨는 또 눈물이 흐르고 멘탈이 관리가 안 돼서 밖에서 이제 잠깐 쉬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규민 씨를 지목한 다른 데이트 상대와 대화를 시작해요. 안녕. 지수 씨가 들어옵니다. 이제 지수 씨에 대해서 제가 뭐 나중에 다룰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온 캐릭터 중에 가장 눈치가 빠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가장 눈치가 빠르고 남들이 하는 거를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좀 전에 나왔던 나연 씨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 만렙 캐릭터라면 지수 씨는 눈치 백단에 가까운 뭐 이게 두 개가 조금 다른데 약간 상황 판단이나 이런 건 지수 씨 쪽이 좀 빠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한 행동이나 이런 거 막 친근하게 하고 이런 거는 나연 씨 쪽이 좀 더 뛰어나고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지수 씨는 좀 약간 눈치를 보는 거에 좀 가깝다 보니까 그냥 내가 막 그 어떤 활동을 한다 이것보다는 그냥 남들이 하는 거를 좀 한다 약간 이런 면은 있죠. 근데 어떤 판단이나 이런 파악력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지수씨가 물어봅니다. 얼마나 만났어? 1년 만났어 라는 대답에 지수씨는 바로 거짓말인 거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정이 나옵니다. 아, 얘 지금 나한테 뻥치네? 누가 헤어지자고 한 거야? 혜연씨가 내가 헤어지자고 했어. 혜연씨가 실제로 너무나도 제가 차였지만 내가 헤어지자라고 말했다라고. 그러니까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냥 바램을 쏟아내는 말이기도 하고 자기의 상처를 말로까지 해버리면 자기 상처가 너무 확실해지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규민이는 그래도 나한테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 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었어요. 그쵸? 지수씨는 그런 만나면서 행복했어? 그러니까 지수씨는 지금 얘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네 나는 다 아는데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혜연씨는 만나는 기간 동안은 행복하긴 했어.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 있어? 그립기도 해. 잘해보고 싶고 만나는 동안도 행복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수씨가 그럼 여기 와서 X가 너한테 문자 보낸 적 있어? 있지. 너는 어때? 보냈었어? 나도 보낸 적 있고 규민이한테도 많이 받고 있어. 근데 지수씨는 저게 거짓말인 거 알아요. 왜냐면 규민씨가 지수씨랑 나연씨한테 지금 번갈아 가면서 보내고 있거든. 그래서 규민이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 착하고 예쁜 사람 좋아해. 그래서 모든 남자들의 이상형이네?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할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지수씨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빠른 사람이죠. 혜연씨는 딱 그런 사람 좋아해. 지수씨는 너무 평범한 기준을 얘기해가지고 물어보지만 약간 이런 느낌도 받았고. 그럼 규민이랑 사귀면서 힘든 부분은 없었어? 규민이가 주변에 여사친이 좀 많았어. 이성 문제로 서운했구나. 그런 부분 때문에 싸운 적이 있었지. 이건 사실일 거예요. 이건 거짓말은 아닐 거고. 규민이는 달래주지 않고 그냥 자기 의견을 강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야. 이것도 사실일 부분이 있겠죠. 혜연씨가 좀 받아줬겠지. 그런 주장이나 이런 거 말할 때는 귀여워했을 거고. 그게 이제 혜연씨 입장에서는 또 그게 규민이의 장점이라고 봤겠죠.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는 스타일이야? 근데 혜연씨는 맞다고. 규민이는 주관이 고집이 센 편이라 아마 그럴 거야. 근데 나중에 인터뷰할 때 단점이 여사친이 많아 라고 했는데 여사친이 많은 건 맞지만 근데 나한테 걱정이나 의심이 가게 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근데 여사친이 많아 라고까지만 했다 라는 거죠. 혜연씨가 똑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호감이 아니고 알아보고 싶은 거야? 라는 질문에 지수씨가 호감인 것 같아 라고 그냥 쐐기를 박아버리죠. 규민이의 어떤 모습이 너한테 호감을 가지게 했어? 착하고 자상한 것 같아. 어떤 모습에 자상함을 느낀 거야? 그건 비밀이라고 하죠. 왜냐면 지수씨도 상대가 자꾸 안 알려주는데 뭐 질문을 자꾸 하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을 거예요. 혜연씨는 이제 자상한 사람이 맞다고. 그러니까 혜연씨는 상대를 속이려는 거짓말은 애초에 아니었어요. 자기가 자기의 상처를 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의 표출이지. 근데 스스로도 저 말을 하면서 내가 바라는 거에 표출이라는 생각을 못해. 그냥 차라리 이 사람이랑 1년만 만나는 그 정도의 남들 하는 그런 연애였으면 그냥 니들 같은 그런 연애였다면 나는 이렇게까지 상처받지 않을 텐데 여기서 나만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지 않을 텐데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거든요. 나도 너희들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설렘이 있고 기대되는 연애를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마음이 존재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데이트를 기대돼 이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만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 다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부자 동네에 나 혼자만 지금 가난한 거예요. 얘네들은 다 감정적 부자야. 다른 사람을 기대하고 설레임이 막 가득해. 근데 나 혼자만 지금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외로움이 가득하다고요. 그러니까 혼자 소외돼 있지. 그것만도 벌써 슬픈데 이 자리에서 지금 부자한테 돈 또 뺏기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또 여기에서 자상한 사람은 맞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혜연 씨의 이런 노력 아닌 노력으로 이 지수 씨와 나연 씨는 둘 다 규민 씨와 데이트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혜연 씨도 그거를 예상했어요.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데이트하려는 여자들한테 내가 알려주는 상황 자체가 너무 아팠어요. 두 명이나 규민이를 지목한 것도 아팠고 나는 이렇게 계속 힘든데 규민이는 또 내일 행복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토킹룸에 나와서 이제 혼자서 울고 현관에 불이 꺼지는 장면으로 씬은 마칩니다. 근데 이 상황 자체가 이 혜연 씨한테 너무 가혹한 면이 있죠. 혜연 씨는 원래는 막 하고 싶은 걸 하고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규민이랑 만날 때도 너 괜찮아, 너 부족한 사람이 어때, 그냥 귀엽고 너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냥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좀 그런 사람인데, 문제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좋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막 환영받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은 느낄 수도 있어. 특히나 동성 간에는 이성이 봤을 때는 매력이 넘치는데 동성으로 가깝게 지냈을 때는 좀 우리랑 결이 다르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혜원 씨가 막 그렇게 여우 같은 사람도 아니고 워낙 선하고 이렇게 속내가 다 드러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쉽고 만만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지금 더 고립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 지금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성향적으로도 이 사람들하고 잘 맞는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전남친, 전여친, 그리고 집착하는 여자친구 이렇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규민 씨 입장에서는 이제는 집착하는 여자친구로 느껴지는 시점이 올지도 몰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건데 단지 집착이 아니라는 걸 규민 씨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둘 사이는 가족 이상의 애착이 있는 사이예요. 만난 시간을 떠나서 일상이 이 사람으로 가득 찼었어. 일상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거를 상대로서 균형을 잡아왔다고요. 이 사람이 없는 시간이 너무 불행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다시 에너지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헤어진 나의 가족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게 지금 혜연 씨의 마음이고, 규민 씨는 이 사람 때문에 멈춰 있었던 나의 일상을 다시 이제 왔어. 미래로 왔어. 그리고서 그 가족과는 나는 독립을 했어. 근데 다시 내가 가족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 이건 안 되지. 이미 독립을 했고 나는 성인이 됐는데, 과거로부터 독립을 했고, 그리고 누군가 인간한테서도 독립을 했는데, 물론 가족에 대한 애착은 있지. 마음이 쓰이고. 그런데 그 가족을 내가 다시 사랑할 수는 없지. 그 사랑을 받을 수는 없지. 이성적 사랑으로 받을 수는 없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시 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다시 된다고 해도 혜연 씨만 힘든 거야. 근데 혜연 씨는 만약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힘들어도 규민 씨를 선택할 거예요. 왜? 규민 씨가 없는 세상이 너무 불행하거든. 그래서 혜연 씨는 지금도 여전히 중독돼 있는 상태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금단 증상에 가까운 거예요. 물론 이건 내가 너무 잔인한 말이지. 그만큼 혜연 씨는 일상을 좀 더 행복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어. 일상을 더 재밌게, 인간관계도 늘리고 깊이 있는 관계도 만들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누구랑 연애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연애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규민 씨랑 비교돼. 연애하는 상황에서의 일상이 불행한 상태로 돼버려. 그러니까 일상을 완전히 공유할 그런 사람과 연애를 하는 건 방법일 수 있지만, 그거는 결국 그 중독의 대상을 규민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거야. 근데 이거는 상대에 따라서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이런 사람들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건 확률적으로는 낮으니까. 근데 물론 여기 환승연애에 나오는 정말 역대급 캐릭터 원빈 씨 정도면 가능할지도 모르지. 너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난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도 처음 봤네. 원래 보통은 사람이 이게 명이 있으면 암이 있고 이렇게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건데, 그 사람은 그림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저런 사람이 다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청년이더라고요. 물론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역대급으로 좋은 사람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존재하지. 그런 사람들한테 중독돼 보는 거는 좋겠죠. 근데 그게 또 마음대로 되나? 쉽지 않지. 저는 혜연 씨의 인생을 위해서는 그냥 규민이 없어진 삶이 행복해야 누군가를 만났을 때 행복한 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응원합니다. 정말로 혜연 씨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었던 시절을 거치거든요. 누군가는 또 나쁜 사람으로 남고. 근데 여기서 물론 원빈 씨는 안 그랬을 것 같아. 원빈 씨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나도 그랬지.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그 사람한테 미안함, 이런 후회 같은 게 남았지. 그러면서 또 그걸 곱씹으면서 또 사람에 대한 이해도 뭔가 넓어지고 깊이 있어지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죠. 어떤 면에서 만약 혜연 씨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랑 그냥 가볍게 여러 번 연애했고 지금 규민 씨를 만난다면 두 사람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가 될지도 모르지. 예전보다 더 성숙하고 더 오래 사랑을 할지도 모르죠. 근데 그 기회는 이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혜연 씨를 위해서도 규민 씨를 안 만나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혜연 씨의 마음을 응원하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환승연애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좀 다뤄볼게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고, 항상 이렇게 컨텐츠 추천해주시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따라잡느라고 잠을 못 잤네. 그래갖고 컨텐츠 하루 못 올렸죠. 다 이거 날 새고 보니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좋은 얘기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